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머그 팔고 있습니다. 머그 및 텀블러, 이건 텀블러예요.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그리고 윤통 컵 머그잔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돌리면은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뭐 한국 정치 상황에서 파면 뭐 말도 꺼내기 싫은데 파면된 상황이지만 원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중국하고 모든 그런 거래 무역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국가 대상으로 70여 개국 원래 그 관세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제 10%로 내리고 기본 관세만 적용하겠다고 그러고, 하지만 중국 상대로는 125% 관세를 계속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 열외 중국만 관세.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뜨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나타냈죠, 트럼프는. 그리고 마가 진영에서는 이거는 그 중국이 일부러 고의로 퍼뜨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트럼프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대선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쌍수를 들며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상대로 이렇게 관세 그 폭탄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며 반기는 모습이에요. 월스트리트는 별로 안 좋아해도 메인스트리트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또 오늘은 월가도 모처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죠. 사실 트럼프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관세 적용한 다음에 이 시장이 박살나니까 지금이 주식을 살 때다. 어제 산 사람은 오늘 재미 봤죠. 자, 이제 트럼프가 중국 상대로 관세를 114%까지 125%까지 올렸죠. 예, 125% 대중국 관세. 왜 추가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중국하고 이제 모든 거래 끊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국의 모든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전 세계가 어떻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하고 비즈니스 관계 끊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요. 근데 추가로 더 관세를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5% 정도 때렸으면 됐지 여기서 더 추가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중국도 똑같이 이제 지금 미국 상대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중국 내 미국 물품이 뭐 별로 파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제조된 물건들이 이제 관세 때리면 예를 들면 애플 제품들이 이제 비싸게 들어올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 때문에 중국의 그런 비관세 장벽 등등 때문에 손해 보는 건 미국이다. 무역 적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 달러잖아요. 한국 상대로. 그래서 그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은 그것에 서명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협상 중이다. 또 나는 중국이 했으면 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참사랑교회 4월 12일 오후 2시 참사랑교회에서 제 두 번째 팬미팅 있습니다. 구독자 미팅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의기투합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간첩 99명 체포 관련돼서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캡틴 코리아하고 미주 한인 일부가 여기 가담하고, 아마 유튜브 중에서는 홍성구 앵커가 진행하는 NMP가 앞장서서 이 간첩 99명 체포 유튜브 통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글쎄 지금은 홍성구 앵커께서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에 이제 음모론이다,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좀 했다고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이거 아직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을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믿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이게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일단은 강제 수사했다는데, 이게 근데 뭐 선관위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까지 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조정진 대표는 이제 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대표죠 이제. 예 뭐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부동산 전문 경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카이에서 S가 서초, K가 경기 그리고 Y가 용산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좀 알고 이게 있어 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뭐 취재원이 거짓말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캡틴 코리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미주 한인분들도 일부가 연루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개입된 거는 이제 아니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한국군 정보사 블랙옵스일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군이 개입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여러분께서 그걸 아실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예상했던 게 다 정확하게 적중했거나 제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정치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제가 이거 오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오보 내지 음모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믿는 분들이 여기 하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거든요. 이게 오퍼레이션 트러스트 같이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더 이게 다운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윤통이 탄핵이 인용되면서.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쨌든 이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오보라고 그랬지 이런 기사 자체를 아예 내면 애초부터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 보도하는 데 많이 있어요, 미국도.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이런 거 보면. 아마 캡틴 코리아 취재원이 캡틴 코리아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스카이데일리 쪽에서는. 어쨌든 이 캡틴 코리아라는 분은 원래 좌파 진영 인물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뭐 백악관 위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인사가 뭐 한국의 최재형 목사 디올백 김건희 여사 몰카로 잡았잖아요. 최재형 목사랑 또 친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연루된 미주 한인 중에. 결국에는 좌파 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벌써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단은 조정진 전 대표가 해고되면서 이제 일단락 이제 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한국이 이게 좀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운명이 6월 3일 갈릴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선거 장난질을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이제 그게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표가 나와서 지난번에 윤통이 0.73% 포인트로 이기지 않는 한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Too big to los로 이겨야 된다고. 압도적으로 표를 얻으면은 그러면은 장난질을 해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인데 어려운 시나리오죠. 자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 연락 기다리나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댓글 하나 이렇게 잘 쓰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트럼프 계획은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박살내는 것이다. 저도 이게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선거 개입. 얘네들이 선거 개입했죠.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로도 미국 선거 개입했고 그 이외에 얼마 전에 작년 대선에는 미시건주에서 중국 유학생이 또 투표해 가지고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유효표로 또 인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는 선거 개입, 마약, 펜타닐로 지금 많은 미국인이 죽어나고 있고 미국 10대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이에요. 간접적도 아니라. 간첩질로 자유진영 국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친중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중공 소나기에 들어가고 미국은 우리도 중공처럼 될 것이다. 저도 100%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야, 이재명 되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한국이 완전히 이제 중국에 종속되는 그런 국가가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 갱단들 베네수엘라로 추방시키는 걸 그거를 여기 정신 나간 오바마 지명 판사가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로 트럼프 정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추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갱단. 근데 문제는 이제 5대 4로 간신히 이겼다는 건데 웬일로 존 로버츠 이제 항상 두 명이 저는 이제 사실상 좌파 아닌가 싶어요. 존 로버츠하고 또 트럼프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에이미 코니 베럿은 정말 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여자 판사 누르려고 했다가 화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별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트럼프를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국정연설 때. 그래서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에이미 코니 베럿에 대한 불만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법도 정치라는 것 한국 이번에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인용되는 거 보고. 어쨌든 이번에는 5대 4로 간신히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천여 불체자가 알아서 자진해서 추방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그 정치 천재라는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 볼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 대통령들 보면은. 자, 그래서 하도 판사들이 트럼프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치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판사들이.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지원 사격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제를 막는 불량 및 액티비스트 판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60 Minutes를 봤는데 60 Minutes에서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친했어요. 마크 저커버그하고. 그리고 저기 그 여자 셰럴 샌버그인가요? 그 남편 사망하고 이렇게 운동 그 트레드밀 달리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죽었죠. 셰럴 샌버그 거기 이제 여자 CFO였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이제 레즈비언인가 봐요. 양성애자. 같이 자자고 막 그랬대요. 누군지 얼굴 보여드릴까요? 침대에 들어오라고. 이거 성희롱 아닙니까? Come to bed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적인 국가 아닙니까? 근데 자기 부하 직원한테 침대로 오라는 게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를 겨냥해서 성조기를 두르고 중국과 내통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 갖고 있다고 그랬고 마누라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전 글로벌 정책 책임자였습니다. 세라 윈 윌리엄스 이분이요. 제가 60 Minutes 그거 다 봤어요. 그 호주판 60 Minutes. 그래서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윈 윌리엄스는 저커버그는 겉으로는 성조기를 두르고 자신을 애국자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한통속이다. 과거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목적으로 공산당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첨예한 인공지능 AI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메타 임원진은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하는 일에 대해 미국 대중, 의회, 주주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윈 윌리엄스는 특히 메타가 중국 진출을 시도하면서 공산당 환심을 사려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대만, 홍콩 이용자를 검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 페이스북 계정 삭제에 협력했다고도 했어요. 예? 중국이 대만, 홍콩 이용자를 검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그러니까 한국만 중국한테 이렇게 접수된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하고 그 시스템 사법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한국 다 삼킨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통째로 삼킨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렇게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 페이스북 계정 삭제에 협력했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메타 임원진이 상습적으로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미국 가치를 배신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중국 환심을 사려고 극비리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자, 윈 윌리엄스는 2011년 페이스북에 합류했다가 2017년에 해고가 됐는데요. 저는 이분이 지적한 이 내용들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지난달 편에 회고록 거리낌 없는 사람들, Careless People에서 터뜨린 폭로 연장선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가지고 이제 그 60 Minutes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안 보셨으면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그 60 Minutes 영상분. 그래서 윈 윌리엄스는 회고록에서 페이스북이 중국 서비스용 검열 시스템을 개발했고 어떤 컨텐츠를 삭제할지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사이트를 전면 폐쇄할 수석 편집자를 두려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삭제할지, 그리고 중국 서비스용 검열 시스템 개발했고, 마크 저커버그가 중국어도 좀 할걸요? 중국어 막 배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굉장히 친중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절대로 트럼프가 계속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회고록은 메타가 법원에 낸 홍보 금지 회방에 발목 잡히기도 했지만 단숨에 수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전직 임원의 이번 폭로전은 저커버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보조를 맞추려고 트럼프 사저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예. 그리고 셰럴 샌버그가 이렇게 동성애 관계를 갖고 싶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책에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죠. 그 Lean In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별로 보고 싶은 책은 아닌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니까요. 페미니즘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예. 핵가족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무릎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랬대요. 그걸 또 지시했나 봐요, 샌드버그가. 지금은 페이스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뭐 양성애자 성향인 것 같은데, 글쎄 뭐 성향이야 상관없지만 이렇게 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거다.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에 의해 준비가 됐는데요. 선박 건조부터 미 해군 군사 활동을 지원할 상선을 보유함으로써 해양 패권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 무역 대표부의 중국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USTR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었죠. 자,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자,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조선업계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전날 첫 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을 언급을 했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국방 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명령, 외국의 군사무기 판매 과정을 개선하는 행정명령, 오래된 규제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샤워기, 싱크대, 화장실에 부과한 수압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주 등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이런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됐는데요. 한미 간 협상판이 이제 커질지 주목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 이 질문에 따라서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 일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게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하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한 SNS 글에서 그 트루 소셜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이런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한 총리하고 그러니까 한 대행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 일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방위비는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를 한 바구니에 넣어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도 그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을 했죠. 그래서 관세하고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종합 패키지로 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인데 당연히 이제 한국은 그 한국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별거다. 아니 경제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역 흑자 1,200억 달러인가요? 작년에 신기록 세웠죠. 하지만 이제 안보는 우리가 돈을 내지 않냐 이걸 따로 할 수밖에 없죠. 한국 입장에서 따로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그걸 따로 하고 싶겠습니까? 같은 패키지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이제 한국한테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안을 연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결국엔 이제 미국 입장을 따라야겠죠. 미국 그렇게 합치겠다는데 우리가 합치지 마 이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GDP 1위 국가라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갑을관계라고는 갑인 거죠. 트럼프 그죠. 미국 쪽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단 90일 유예된 대한국 상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이런 무역 이슈와 조선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일단은 25% 한국 상대로 25%뭐 어떤 데는 26% 나오는데 25%예요. 근데 이게 이제 90일 동안은 기본 관세율 10%만 적용되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적용하는 건 10%입니다. 현재 90일간 유예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올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관세 카드를 갖고 있는 한 전 세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 상대로도 미국이 더 많이 사잖아요. 중국은 미국과 잘 안 사잖아요. 이제 단지 이제 모든 게 메이드 인 차이나다 보니까 뭐 미국이 불리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아니에요. 미국은 그 물건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돌리든 궁극적으로는 현재 중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자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있는 CEO 이사진의 그런 그 마진이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너네들 많이 해먹었잖아. 월가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이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 위주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뜻이에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주식만 올라가면은 그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인의 상위 10%가 주식 시장 93%를 장악하고 있고 하위 50%는 전체 시장의 1%밖에 안 돼요. 지금은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게 이제 재작년 기준 데이터니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그냥 자기네들 아니 그냥 중산층하고 빈곤층이 맨날 억만장자 걱정해줘야 되는 그런 판이에요. 보면은 메인스트림 언론을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 그렇고 뉴욕탑 보면 그렇고. 그럼 누가 메인스트림 편 들어주는 겁니까? 바로 이분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메인스트림 편을. 그러니까 한국도 바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돼요. 딜을 할 때 미국하고. 트럼프는 지금 중산층을 살리고 노동층 살리고 중산층과 노동층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클래스 워페어 맞아요. 지금 클래스 워페어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트럼프가 전문이죠.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관세 우리 적용 안 한다. 프랑스랑 뭐 모든 국가들이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상대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표 비교한 거 보면 비관세 장벽 나와 있습니다. 거기 트럼프가 뭐 기자회견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 각국이 미국 상대로 어떤 비관세 장벽 몇 %를 적용하는지.
그래서 비관세 무역 장벽이 앞으로 협상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각국 관세뿐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설정한 각종 규제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계속 드러냈죠, 트럼프가. 그래서 지난 7일 유럽연합이 상호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미국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를 제한하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관세는 큰 부분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큰 부분이 있고 그건 바로 비관세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건 당신 물건을 이 국가들, 그러니까 EU 회원국에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정조준하겠다는 미국 의지는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죠. 미국 무역 대표부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그 내용은. 그래서 60여 개 교역국 무역 관행을 지적한 무역 장벽 보고서는 EU의 식품 관련 규제와 IT 관련 규제, 캐나다 유제품 공급 통제와 디지털 서비스세, 인도의 광범위한 보조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그 전에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전자상 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을 문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상원 청문회에서 그 무역 장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각국이 최근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 없었는데 다른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도 좀 세죠. 비관세 장벽이.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하고 그의 경제 참모들이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일을 경제 협상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공개적으로 강조한 건 이 같은 백악관 내부 인식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일부 규제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기업에 아르헨티나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수입품과 동등한 가치의 아르헨티나산 제품을 수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인 현대차는 아르헨티나로 자사자동차를 들여오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땅콩을 수출하는 일을 병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각국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피를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메리 러블리는 비관세 장벽은 한 국가 문화, 정치, 오랜 관행 산물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어렵다. 근데 하지만 이게 트럼프한테 통할 리 있겠습니까? 만무하죠. 자,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는 7,500억 불 갬블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7,500억 불 상위에 있는 걸 중산층에 넣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갬블인 거죠. 자, 이제 안티 중국 노선입니다. 트럼프의 이기는 안티 중국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걸 일부러 퍼뜨렸는지 저는 일부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그런 이슈도 있고 그동안에 비관세 장벽 높았고 아무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괘씸하다. 이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관계 좋게 가지려고는 난리치고 중국하고 관계 좋게 가져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거죠. 트럼프 진영은. 자, 그래서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중국 CCP가 농지를 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법. 중국인 농지 매매 금지법 발효시켰습니다.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요. 페이스북도 이게 문제예요. 조시 할리가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는 기꺼이 중국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중국 정부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 개인정보는 지옥에나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메타에게는 항상 이익과 권력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토마스 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적했습니다. 시진핑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야만 최고 지도자로 남을 수 있다. 미국은 모든 카드를 가졌다. 세계 1위 그렇죠. 경제 대국이다. 우리는 영원히 그 위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제 중국 머리를 벽에 대고 쥐어짜야 할 때다. 케빈 올리어리는 중국에 40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케빈 올리어리가 굉장히 중국 싫어하죠.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고 거기서.
이거 밈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수잔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슬프게도 교도소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못 읽게 한다. 미국에서는 또 종교 자유 뭐 침해한다고 저기 성경 못 갖고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교에서 성경을 읽었으면은 처음부터 교도소 가진 않았을 텐데 아주 뼈 때리는 진실 밈 이렇게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경관한 분이. 한국 조중동이나 KBS, MBC, SBS 왜 이런 건 안 씁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월스트리트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은 메인 스트리트 차례다. 우리 일반인들이 잘 살 때다. 그동안에 월가 수십 년간 배 터지게 잘 먹지 않았냐. 이제 메인 스트리트 중산층 노동층의 차례다. 이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게 자꾸 미치광이로 표현하는데 그거 다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뉴스고 박스 뉴스도 그 번역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심하죠. 자,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노동자를 고용할 차례다.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투자를 주도할 차례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할 차례는 메인 스트리트의 몫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근데 베센트 이런 발언들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한국 언론, 미주 한인 언론. 저널리스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도 정말 기분 좋은 저희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샤워, 호텔에 가든 어딜 가든 샤워 이게 물 틀면 언젠가부터 이게 수압이 약하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하이플로우 샤워 헤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트럼프가 수압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샤워할 때 물이 빠방하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그것도 이제 계속 그 뭐 환경 오염 된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규제를 해왔는데 트럼프가 이 규제 철폐 행정명령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관리하기 위해 긴 샤워하는 것을 좋아한다. 유머가 있어요. 트럼프. 유머가 있어서 좋아요. 정말 트럼프가. 예. 아마 저는 제가 본 모든 사람 통틀어서 트럼프처럼 웃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닉스 올톨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WTF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What the F입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4년간 새 사무용 가구 구입에만 46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실에서 와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건 다 사기다. 미국 국민은 지금부터라도 이 인간들을 체포해야 된다. 자,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나 예수님 그림이나 동상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가리고 그랬어요. 커튼으로. 굉장히 안티 크리스찬 대표적인 대통령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 상선 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짐 브라운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그 세크레터리 더피 장관이 그 상선 선원들을 구하는 예수님 그림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자 박수를 이렇게 보냈는데 예, 바이든 정부는 그림을 홍수가 나기 쉬운 지하실에 넣기 전에 그림 위에 이렇게 커튼을 씌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끌어올리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친기독교 정부라는 건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라라 루머인데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얼마 전에 인터뷰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암페스트 영상도 제가 지금 다 아직 못 올렸는데요. 작년에 갔었던 행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올바른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한국어 한인 언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극우 글 프레임만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 전에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그 중국 그 보좌관 해고하게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그 저기 시그널 게이트에서 연루됐던 그 중국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 생물학 무기를 퍼뜨려서 생화학 무기를 퍼뜨려서 120만 미국인을 살해한 후 동정심을 갖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트럼프가 모든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들 중 몇 명이 스파일까. 그래서 지금 이게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은 나오는 얘기가 지금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30만 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한 15만, 20만 명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은 가면 갈수록 중국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자, 트럼프가 왜 관세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국가들 옛날 100여 년 전, 100년 정도 전에 맥켄리가 관세통에서 세수를 다 끌어들였어요. 소득세 없이. 소득세를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연봉 15만 달러 이하
아마 미만 아닌가 미만으로 해야 될 거예요. 미만 15만 달러 미만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상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숄츠 코미디언이 앤드루 숄츠죠.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 선거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간 선거에서 다 빨간 바다가 될 거다. 빨간 바다라는 건 빨갱이가 아니라 공화당이 휩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는 물론이고 트럼프 3선을 트럼프 3선도 가능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만 불, 연봉 15만 불 이하 벌어들이는 분들 소득세 없애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걸 관세로 지금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한테 외국한테 그 부담을 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한테 시장을 열어줬잖아요, 미국이.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소매 시장이. 그 시장을 열어준 대신에 관세를 내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대신에 미국 중산층들 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거죠. 중산층들이. 그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이제 차마스 팔리하피티아인데 스리랑카 출생 캐나다 미국인 소셜 캐피로 CEO입니다. 소셜 캐피로. 자산이 10억이나 돼요.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메가 앨범인 판매하고 있습니다.hnhkorea.com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 진실정치 그리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이 대선 출마한다고 그런다. 중산층 시대 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분수를. 절대 출마하면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 출마하면 됩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탄핵 주범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봐요. 탄핵 주범입니다. 주범. 탄핵이 인용되게 만든 주범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3분의 2 표를 만든 게 이 인간 때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됐었죠.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제대로 판결할 줄 알면서 왜 윤통 탄핵만 삐딱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까? 파면시키는 게 말이 돼요? 그 문영배 같은 인간이 그걸 이끌고 앉아 있으니까. 자, 어쨌든 미국이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는 길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를 통해서 저는 가장 그게 최고의 저는 치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지금 마가진영은 아주 쌍수를 들며 반기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의 균형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관세를 적용시켜서 나중엔 소득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세금을 이렇게 점점 낮춰가지고 특히 중산층들 부유층들은 세금을 좀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좀 이 부의 균형을 좀 제대로 좀 하자. 이게 말이 되냐. 빌 게이츠 같은 인간들이 막 저렇게 막 돈 벌고 이게 말이 되냐. 기업인들하고 일반 근로자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건.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금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중산층이 강해야 된다. 지금 너무 연봉이 적다. 지금 받는 거는.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